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는 추석의 주도주 정리,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주, 엔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리오프닝 이슈가 있으면서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잠깐 눌려져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는 저는 호텔, 뭐 관광, 그리고 카지노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리오프닝에 묶여있던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이런 대형 화장품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 화장품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 있지만 이게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일단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중국도 분명히 오프닝하면 좋겠지만 그 전에 이미 세계화로 벌써 엔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그럼 실적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서 대부분 요색 지금 말씀드릴 화장품, 리오프닝, 엔터는 실적도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각 섹터별로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를 말씀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에서 관련주 정말 최근에 지금 상승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VET입니다. VT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이렇게 조정이 있다가 조정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있을 때 좋게 보인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약간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8월 달부터 상승 출발을 시작해서 거의 2달 동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정말 믿기지 않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지금은 대장인 것 같아요. VT 거의 꺾이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하지만 상승 추세가 어디 갈지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거 조정 나왔을 때 21선 혹은 수평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 이전에 전고점 찍었던 13,000원까지 혹시나 눌리는 구간도 나오지 않을까. 그냥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는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는 거 생각됩니다. 다음은 잉그루드 랩입니다. 이것도 상승 장난 아니죠? 요 구간 지금 제가 예전에 처음에 요거 방송 시작하면서 잉그루드 랩을 사실 매수했다가 저는 손절을 했습니다. 언제 손절했느냐면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나서 명확한 지금 기준봉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우상향하다가 요 구간 넘어가길래 이거 매수해야지 해서 매수했었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빠지다가 결국에는 21선 이탈할 때 요거 분명히 올라갈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61선 깨지니까 저는 요거는 안 되겠다, 그냥 매도 손절 요 구간에서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요 부분을 저는 버티지 못했고, 그러면서 조정이 더 길게 분명 나오긴 했습니다. 거의 최고 바닥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요 구간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평선을 5개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조정이 분명히 횡보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역시나 마찬가지 VT와 같이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한가 딱 나왔을 때 사실 뭐 도전해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크게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놓아줬었는데 이렇게 5일선 따라서 잘 올라갔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나 고점 라인을 몇 번 터치하면서 살짝 눌리는가, 5일선, 21선 만났을 때 깨고 내려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고, 만약 조정 나왔을 때 바로 아래 또 61선 있죠. 약간 횡보의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평선을 모으고 있는 구간, 빠졌을 때 지금 61선은 대략 1,600원 정도 있네요. 1,600원 정도 빠질 때 수평 지지 라인과 6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로 다시 한번 5일선 21선 돌파하면서 VT와 함께 5일선 따라서 쭉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매수하기는 분명 부담스럽고, 전고점 가격이 11,600원이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11,600원 요 구간을 이탈한다면 이것도 약하게 지금은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요 앞에 명확했던 고점 라인 돌파되는 순간부터 사실 그 전부터도 이렇게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요 앞에 전고점 라인 요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올선을 따라서 올라갔고 충분히 조정 줬다가 추세가 빠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요 구간을 돌파하니까 급등 돌파하니까 상승 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석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것도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긴 있죠. 작년 거의 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7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9,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5배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또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 5일선 따라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횡보 박스가 조금 큰 것 같죠?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횡보 박스가 대략 요 구간 고점은 대략 9,600원이고 저점 라인은 대략 7,600원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최근에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고점 횡보를 하다가 빠지면 또 크게 이탈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것도 고점 라인 지금 상승할 때 저점 구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구간들 살짝 이어봤을 때 대략 61선과 마주치는데 61선 혹시나 이탈하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상승 정말 대단하죠. 다음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도 지금 VT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한번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돌파됐을 때 좋은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부터 거의 꺾이지 않고 5일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중간에 약간 살벌한 모습을 분명 만들어내고 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좋은 그림. 근데 이제는 보유하신 분이라면 약간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의 전고점 라인을 어, 지금 이전에 강했던 고점 라인이 대략 29,500원인데 거의 도달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각도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 지금 보유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은 매도를 해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만약 눌렸을 때 저점을 잡고 그리고 이평선 모은 상태에서 반등할 때 요 구간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유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수익 실현 쪽을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클리오 하지만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게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더 봐야 될 상황은 맞을 것 같아요. 수급이 정말 좋고 추세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는 거. 전고점 이런 고점은 분명히 주의를 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아이패밀리 SC도 정말 크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지는 거의 121선까지 맞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저점 대략 2만원대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수평 지지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 그리고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살짝 눌렸죠. 그리고 지금 5일선, 21선 데드 크로스 하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하단 27,600원 이탈하면 위험할 수 있고 다시 횡보하다가 61선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도 요거 단기 상승이 대단하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도 돌파되면서 한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전부터 사실 역시나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다. 42,000원에서 거의 고점 15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3배, 4배 가까이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은 요 고점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 라인이 잡혀져 있었는데 요 구간을 돌파되는 순간부터 오버슈팅이 나왔고 역시나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5일선, 21선 음봉 나오면서 깨졌을 때는 한 번은 무조건 수익 실현을 해줬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추세 라인이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61선 혹은 대략 11만 7천원대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요 선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대략 61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역시나 매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버티고 있는 구간은 지금 처음 강하게 상승했을 때 장대 양봉 종가 가격에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그 가격이 12만 3천 800원대다. 이 부분 체크 그리고
더 내려왔을 때 횡보하다가 5일선, 21선, 61선 모아줬을 때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이것도 정말 강했던 종목이죠.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나서부터 5일선 따라서 급등, 그리고 나서부터는 약간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한번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역시나 조금 더 볼 수 있는 종목이고, 25,000원 라인이 거의 하단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내려서 본다면 대략 24,000원에서 25,000원, 혹시나 지금 위치 딱 5일선, 21선, 61선 몰려있는 게 보이죠? 마지막 거래일은 약간 양봉으로 요 추세를 덮긴 했는데, 요 추세 라인 만약에 깨지는 음봉이 크게 나오고 24,000원 이탈하면 결국에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모습 보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럼에도 지금 요 박스권 있는 라인 28,100원대 돌파하면 적어도 요 앞에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8,100원대 돌파인지, 지금 위치에서 음봉 하나 나오면 결국에는 이평선 강하게 이탈하면서 요 박스권 하단 또 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음 거래일에 음봉인지 양봉인지를 꼭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대장주죠. 대장주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요 구간 지금 8월 10일 날 대부분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는 반면에 글로벌 텍스프리는 계속해서 급등을 했고, 지금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요 구간 7,100원대를 한순간에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때부터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 아직 제가 보기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7,130원 돌파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은 6,350원, 그 아래로 6,100원대 있으니까 지금 딱 5일선, 21선 걸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지 삼아 다시 올라가는지, 꺾였을 때는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지지 라인, 저항 라인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파동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이것도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한번 조정을 크게 받았고 반등이 나왔는데 21선 넘지 못하고 저항받으면 제가 더 크게 빠진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빠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점 라인 13,800원대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가 중요한데, 만약 13,800원을 이탈하고 상한가 나왔던 중가 가격을 이탈한다면 그래도 전 이평선 라인이 바로 아래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지금 위치에서 바닥을 잡고 상승, 바닥 잡고 상승하면서 병고기 만들었던 구간이 대략 15,000원대인데 15,000원 라인과 21선을 돌파해주는 지금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 결국에는 조정 후에 상승하는 차트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병곡이 되는 구간을 돌파하는지, 지지가 나오는 부분을 버텨주는지, 더 내려갔을 때 61선, 241선, 121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구간에서 반등을 해줄지. 하지만 명확하게는 상한가 나왔던 종가 가격을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도 제가 굉장히 좋게 봤던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한번 상승하고 고점 저점 박스권을 만들다가 최근에 살짝 요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5일선을 따라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에 롯데관광개발과 유사하게 61선, 121선, 241선이 정배열 상태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이 빠진다면 요 상한가가 아니죠. 장대 양봉의 시초가 가격 대략 86,000원까지 빠진다면 이때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요 구간 박스권의 저점 85,000원대 진입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려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생각됩니다. 지금 보이는 차트가 제가 과거에 매수했던 효성 TNC와 저는 조금 유사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효성 TNC를 지금은 요 흐름이지만
제가 유튜브 거의 처음 시작할 때 효성 TLC 매수해서 말씀드렸던 구간, 이 구간에서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부터 박스권을 굉장히 길게 그립니다. 대략 한 달 반 정도를 박스권을 만들다가 박스권의 저점을 이탈했다가 아래 구간에 61선, 121선 좋은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요 지지 라인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했던 흐름이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지금 요 앞에 그림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유사함이 있어 보이니까 의도적으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대부분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올라가는 흐름이 조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호텔 신라도 유사한 차트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GKL입니다. GKL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갔다가 지금은 횡보 구간에 있는데 한번 눌리는 과정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지지 라인은 딱 요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 15,700원 라인 요 부분을 62선과 함께 크게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요 박스권 돌파됐을 때 오히려 또 한 번 더 큰 파동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위치니까 요 부분도 지지 라인 그리고 저항 라인 돌파되는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도 지금 제가 굉장히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JYP나 아니면 저는 하이브를 매수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JYP를 저는 매수할 것 같아요. 매수한다면 아직 거의 타이밍이 임박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찝찝한 거는 이렇게 지금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많이 실렸었고 요 구간에서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본다는 점. 하지만 윗공간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횡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지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갭을 띄었던 시초가 부분 대략 10만 5천 원 부분을 한번 살짝 이탈했지만 굉장히 강하게 버텨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만들었다가 쌍바닥 변곡이 대략 11만 9천 원대인데 11만 9천 원대를 죄송합니다. 11만 1,900원이죠. 11만 1,900원대인데 11만 1,900원을 살짝 돌파하려는 모습과 함께 요거 121선까지 돌파된다면 조금 더 추세를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올라갔을 때는 다음 저항 라인은 대략 61선과 요 앞에 수평 저항 라인 대략 11만 9,300원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평선들을 한 번에 다 돌파됐을 때 조금 매수하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고 그래도 명확하게 지금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에서 쌍바닥 형태에서 변곡을 돌파되는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크게 조정받으면서 요 10만원대를 혹시나 갭을 띄었던 구간을 매꾸로 가는 흐름이 나온다. 이럴 때는 또 크게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실적의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 15일 정도에 있을 거예요. 아마 대략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제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차트는 JYP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조정을 분명히 깊게 받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는 모습 대략 23만원대에서 쌍바닥을 그리고 지금은 살짝 밀려있고 21선 재돌파를 못했지만 변곡이 됐던 구간은 대략 25만원대 지금 61선과 같이 걸려있는데 25만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 좋은 상승 기대할 수 있고 지금 계속 지지받고 있는 구간 23만원대를 결국 이탈하면 241선부터 다시 한번 횡보하면서 힘을 모았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해야 되니까 요 241선까지 빠지는지 23만원 버텨주는지 25만 2천원대 돌파하는지 요 포인트 되는 부분만 일단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은 SM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렇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살짝 추세가 꺾여 있죠. 지금 요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도 박스권을 아직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61선과 5일선, 21선 거의 겹쳐져 있는 구간에서 만약 JYP, 하이브 같이 상승한다면 요 SM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상승하면서 박스권 14만 2천원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JYP 같은 경우에는 JYP나 YG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떨어졌었는데 요거는 아직 역사적 고점이 조금 남아 있죠. 요거 예전에 합병 이슈로서 급등했던 구간까지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는 역시나 더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61선 맞았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이평선 모았다가 올라가면서 요 구간 박스권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요 앞에 고점 노릴 수 있고, 그리고 박스권 혹시나 강한 지지 라인 12만 6천 원대 이탈한다면 역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YG 엔터입니다. YG 엔터는 일단 추가는 이전 뭐 4대 엔터사니까 추가는 해놨는데 요거는 한동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죠. 단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과대 낙폭으로 나는 짧게 한번 급등할 때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이 나올 때 매매 타점으로 짧게 단기 매매로 보신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추세 자체가 많이 불안한 모습이 있고 바로 엔터주 중에 바로 241선에 이렇게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한 상태에서 241선 이제 크게 이탈하는지 아니면 지지받으면서 약간 요 이평선이 떨어지는 거를 다 기다려야 돼요. 21선 떨어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61선 떨어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를 조금 길게 할 수도 있고, 만약 최악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1선 62,500원대 크게 이탈하면서 쭉 빠질 위험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5일선까지 쭉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만 체크하시고 엔터주에서 매매하라고 하면 저는 YG는 매매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